작년에는 수주의 분산 효과가 있어서 3, 4위 업체가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톱2 업체에게 상당히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국 화장품 산업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제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도 넓어지고 있고 카테고리도 확장됐고 여러 가지 산업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산업의 확장, 경계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 확장. 중동하고 유럽 쪽으로 상당히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미국, 일본 쪽의 수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서 유럽 쪽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거는 예견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모든 글로벌 1등을 하려면 뉴욕에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바로 유럽 시장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23년 그리고 24년, 25년 또 한 단계 유럽으로의 수출은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달 수출 보게 되면 유럽 쪽으로 거의 50% 이상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일본의 규모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만간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중동으로의 화장품 수출도 지금 굉장히 여기는 그냥 가파른 비탈길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유럽 쪽으로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을 보게 되면 역시 이들 업체들도 전체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대표적인 업체들이 아모레퍼시픽, 실리콘투, APR 같은 업체들인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외 매출의 10%를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유럽은 라네즈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20%를 유럽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실리콘투 하면은 이제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매출이 미국 매출을 넘어섰고요. 4분기에. 1분기에도 아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투 이퀄 미국이라는 등식은 깨질 때가 됐다. 이제 미국은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유럽과 중동 쪽이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작년 4분기부터 B2B 매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유럽이거든요. 유럽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 이 B2B 매출을 전체 매출의 18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을 연간 목표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미 1분기 때 달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럽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유럽 매출을 보게 되면 2020년 대비해서 6배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코스알엑스 매출을 빼고 나서도 4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이 성장을 지금 유럽 쪽이 또 견인하고 있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화장품 산업 경계의 확장은 용기의 확장이에요. 그동안 용기는 플라스틱 용기만 주로 우리가 논의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펌텍코리아, 연우, 삼화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유리용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리용기는 사실 제가 한 20년 전에 화장품을 처음 분석을 할 때도 유리용기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리용기 자체가 깨지기도 쉽고 가격도 워낙 비싸고 고급스럽긴 한데,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가 워낙 기술이 발전을 해서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분도 잘 안 될 정도로 워낙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유리용기는 향수 빼놓고는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디 브랜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용기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마스카라, 그 다음에 립스틱 이런 것까지 유리용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급지죠. 유리용기는 일단 고급스러워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규제 영향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을 점점 더 유럽이나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분담도 커지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재활용 플라스틱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유리용기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리 쓴다. 또 유리가 깨지기 쉬운 것들도 기술 개발로 상당히 완화가 됐고, 일단 유리는 고급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소구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예전에는 향수만 썼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유리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리용기의 플레이어가, 유리용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용기 플레이어가 우리나라에 세 곳밖에 의미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베르상스 퍼시픽이라는 회사하고 영일유리공업이라는 회사하고 SMCG라는 세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건데, 마치 펌텍코리아의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펌텍코리아가 맨 처음에 시장에 플라스틱 용기로 들어왔을 때 이미 연우라는 회사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다 잡고서 매출을 끌어가고 있었거든요. 펌프라는 용기로. 그래서 펌텍코리아가 이 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영일유리가 LG생활건강을 전담 마크하고 있고, 베르상스 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 거를 다 납품하고 있으니까는 뭐 납품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몰드로 해서 인디 브랜드하고 수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다가 대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펌텍코리아도 똑같죠. 펌텍코리아도 이미 빅2는 다른 연우가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펌프가 아닌 뭐 스틱이라든지 튜브라든지 스포이드라든지 팩트라든지 뭐 이런 용기를 주변으로 해서 막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하다가 인디 브랜드 시장에 오니까 빵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SMCG라는 회사와 펌텍코리아는 상당히 그 유사한 뭔가의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프리몰드로 만들어진 유리 용기가 두 회사에서 똑같은 유리 용기를 쓰는데 이제 코팅하고 뚜껑만 달리 해가지고서는 히트치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리용기 업체들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장은 이종 산업에서 화장품을 하려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게 제약사들이죠. 레가시 제약사들, 동국제약이나 종근당 같은 이런 업체들이 현금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에 신규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마케팅하고 브랜드가 점점 분리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는 좋은데 이제 굉장히 마케팅 역량이 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히트를 못 치고 있는 제품들이,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마케팅 회사들이 이미 또 브랜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역량 가지고서는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이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 플랫폼 업체가 이미 집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플랫폼 업체가 또 화장품을 런칭한 커머셜로 화장품을 런칭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집객이 또 어느 정도 된 산업이나 업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 떠오르죠. 연예기획사도 기본 고정 팬층이 있잖아요. 그런 고정 팬층에게 뭐 10,000개, 20,000개는 그냥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업체들도 화장품을 런칭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용기라든지 화장품 ODM 업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또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용기 업체들이나 ODM 업체들이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은 또 해외 바이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펌텍코리아나 이런 업체들의 매출을 보면 국내 매출이 한 60% 정도 되고 해외 매출이 한 40% 정도 되는데,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해외 매출 비중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해외 매출도 40%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 브랜드 업체들도 한국의 용기,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 나가보게 되면 이게 그 유명한 K뷰티의 용기 회사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브랜드 업체들보다도 이런 제조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용기 업체들, 그다음에 ODM 업체들은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캐파 증설도 충분히 해놨고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다 펌텍타운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캐파 증설을 작년 대비해서 20%, 50%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주의 분산 효과가 있어서 3, 4위 업체가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톱2 업체에게 상당히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